네, 바쁜 일정 중에 많이 힘드시죠? 네. 네, 오늘 이런 사회복지사들과의 만남의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저는 오늘 사회와 진행을 맡은 초지종합사회복지관의 조혜은 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간담회는 경기도에서 지원받아서 함께 진행하고 있는 무한돌봄센터 5개 복지관의 실무자들이 함께 자리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지역사회 복지 현장에서 많은 이웃들을 만나고 있는 실무자들인 만큼 또 후보님과의 이런 시간들이 또 뜻깊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먼저 대통령 후보님의 인사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여러분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예. 제가 오늘 간담회를 한다니까 제 사위가 복지관에 오래 근무를 했는데 자기가 오겠다 그랬는데 오늘 아마 다른 일정 때문에 안 오게 됐습니다. 제 딸도 지금 부천에, 지금 제 딸은 부천에 사는데 부천에서 주간보호, 데이케어, 주간보호를 해가지고 지금 오픈을 이렇게 바로 하기 직전인데 제가 이렇게 돼가지고 지금 이제 미뤄두고 있는 그런 형편입니다. 그래서 제 딸하고 사위는 이제 부천에 있는 가톨릭대학교 복지과에서 만나가지고 결혼을 해서 그렇게 잘 사는데 아기를 둘 낳고 행복하게 잘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결혼할 때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부가 다 사회복지사면은 차상이자라고요? 수급자가 된다 뭐 이런 수급자인가?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수급자가 되는데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저는 그런 걸 안 물어보고 제 딸 보고 그럼 우리 사위를 사랑하느냐 이러니까 사랑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사랑하면 됐다 그냥. 사랑이 있으면은 다리 밑에서도 살 수 있다. 그 제 아내가 저보고 이렇게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그래서 사랑이 있으면 저는 극복할 수 있고 아무리 돈 많은 사람도 그 이건희 우리 회장 딸도 그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해버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부부가 만나서 사랑이 있으면은 저 다리 밑에서도 행복하고 사랑이 없으면은 아무리 좋은 집에서도 행복이 없다고 저는 생각하는 사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하면 하여튼 제 아내는 도저히 답답해서 말을 못하겠다는 식인데 저는 하여튼 그렇게 일관되게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좀 잘 살고 있죠? 근데 힘은 많이 들어요. 힘은 드는데 하여튼 문제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주로 우리 딸들이 많으시네. 아들은 몇 명 없고. 그래서 제 사위하고 딸한테 들어보면은 사회복지사들 중에서는 거의 뭐 국민의힘 아주 싫어하는 사람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째 그러냐 그러니까 하여튼 뭐 다 그렇다는 거죠. 기본 분위기가. 그래서 그런 면에서 저는 하여튼 그것도 조금 이해가 잘 안 가요. 그래서 우리 딸하고는 이야기를 많이 해가지고 그거 왜 그럴까? 우리가 고쳐야 될 게 뭘까? 이렇게 생각도 많이 하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나와주신가만 하더라도 우리 당 지지자가 별로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나와주신 것 자체가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경기도지사를 할 때는 뭐 어느 당이든지 이런 거 상관없이 사회복지사들이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중요하지 다른 것은 다 두 번째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은 복지사들이 이 번아웃 되지 않고 계속 에너지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겠느냐. 그래서 사회복지 공제 그것도 제가 경기도에서 처음 만들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 부분에 전에 복지부 장관 하던 서상목 장관을 모셔다가 여러 가지 설교도 많이 했는데 무한돌봄이 제가 가장 좀
제가 한 행정 중에서 대표적으로 저는 잘했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도 아마 여기 다 무한도범 하시는 건 아니죠? 네, 현재 다 무한돌봄 담당자들만 모여 무한도범 있습니다. 담당하신 네. 분 없으세요? 네, 네. 그건 몰랐네. 그래서 무한돌봄이 지금 잘 되고 있죠? 예, 잘 되고 있는데 이제 이 공무원들이 무한돌봄에 대해서도 좀 잘 되면 자꾸 자기들이 하는 식으로 해가지고 가져가는데 그렇게 될 때는 복지가 공무원들이 하는 복지는 저는 굉장히 문제가 있다고 봐요. 그 기본적으로 공무원들이 관료적인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이게 예산 확보는 쉽고 제도화가 쉽지만 그러나 정말 공무원들도 로테이션도 많고 이러니까 그 속에서 정말 이 수급자들이 과연 행복할까, 복지가 좋아질까 이런 점에서는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관에서 가지고 있는 그 제도와 예산 그리고 민간이 가지고 있는 민간의 어떤 자발성, 사람에 대한 사랑 이런 것들이 합쳐져야지만 진정한 복지가 안 되느냐. 돈이나 제도 없이도 안 되고 그것만 갖고도 복지가 안 되고 그 사이에 어느 부분에서 이게 잘 융합이 돼가지고 진짜 수급자들이 행복한 또 우리 사회복지 수혜자들이 행복한 복지가 될까 그런 면에서 이제 항상 고민을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가장 큰 위기로 저는 생각하는 것이 이게 우리 사람이 없으니까 여기 안산은 그래도 괜찮은데 제가 요즘 지방을 많이 다니는데 지방 가보면 사람이 없어요. 자꾸 줄어요. 너무 줄기 때문에 학교는 이미 많이 폐교 상태로 가고 있고 시골에 저는 시골에 집인데 시골에 우리 시골 가보면 거의 빈집이에요. 빈집이 아니라도 한 집에 할머니 한 분씩만 계세요. 할아버지 다 돌아가시고 없고 아기는 없고 할머니 혼자 사는 이런 집이 많은데 그러면 그분 돌아가시면 거의 폐가입니다. 그리고 농지도 다 그냥 농사 지을 사람이 없어서 놀고 있습니다. 그럼 왜 이러냐?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최고 문제인데 가장 큰 문제는 결국은 결혼해서 아이를 키우고 또 가정을 이룰 만큼 집을 마련한다든지 일자리가 유지가 될 수 있을 정도로 안 되기 때문에 결혼을 못하고 포기하고 굉장히 어렵게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일자리를 어떻게 마련하느냐. 그래서 가정을 어떻게 이룰 수 있느냐. 그리고 아기를 낳고 기르는 것.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금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제 생각에는 제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한 건 아시죠? 제가 장관할 때는 아이들의 이제 육아휴직 또 휴가나 육아휴직 급여 이것을 대폭적으로 한번 높여봤어요. 그래서 실제로 1인당 부부가 같이 육아휴직을 할 경우에는 250만 원씩 그럼 둘 합치면 500만 원까지 되더라고. 그 기간은 3년으로 늘리고 지금 올해부터 지금 하고 있죠. 그래서 그거는 상당한 정도로 되는데 고용보험에 가입 안 한 사람들은 그것도 해당이 없어요. 그럼 고용보험에 가입 못한 자영업자, 플랫폼 프리랜서 이런 사람들은 이제 해당이 없으니까 이런 사람은 또 어떻게 할 거냐. 이런 복지관에 계시는 거나 이런 부분은 괜찮은데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또 문제가 있고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이번에는 이제 제가 아기를 낳으면은 무조건 1억씩을 드리는 쪽으로 제가 지금 정책을 꼭 발표를 할 겁니다. 그런데 1억을 한꺼번에 드리는 게 아니고 한꺼번에 드리면은 이걸 가지고 어떤 분들은 뭐 다른데 엉뚱한 데 써버릴 수도 있으니까 초등학교 처음엔 이제 쓰다가 초등학교 들어갈 때 2,500만 원 또 중학교 들어갈 때 2,500만 원 고등학교 들어갈 때 5,000만 원 이래가지고 그러면 합치면 1억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지금 현재 아기 하나에 들어가는 돈이 거의 한 5천만 원 이미 들어가고 있더라고요. 우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그러면 이제 합치면 한 1억 5천 조금 넘죠. 그렇게 되는데
둘 낳으면 한 3억, 뭐, 이렇게 4억 5천 이렇게 되는데, 그래도 지금 안 낳죠. 그 제일 중요한 이유가, 첫째는 애들 돌봄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돌봄을 어떻게, 엄마, 아빠 맞벌이 할 때, 돌봄을 가능하게 할 수 있냐. 이렇게 그냥, 그래서 제가 이제 한 것 중에는, 이천에 하이닉스가 있는데, 그건 3교대. 밤에 10시에 출근해서 새벽 6시. 이 부분이 제일 문제인데, 그럼 밤에 출근해서 새벽에 퇴근하는 분, 밤에 누가 애를 봐줄 거냐. 그래서 이 애들을 봐주는 어린이집을 제가 만들었어요. 돈이 많이 들어가요. 이천에는 우리 보육교사들이 없기 때문에 이천에 모시려면은 기숙사도 만들어 드리고, 결혼하신 분은 사택을 드리고, 그 다음에 야간 근무는 수당을 또 그만큼 150%씩 드리고, 그러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가고, 또 3교대니까 선생님들도, 어린이집 선생님들도 3교대로.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해봤는데, 그 당시에는 너무 인기가 좋아가지고 하나 더 늘렸다가 했는데, 요즘은 내가 물어보니까 그게 더 없어져 버렸다. 너무 운영하기가 힘들다. 선생님 구하기도 힘들고. 그래서 저는 아이들이 어떻게 하든지 간에 부모가 기르는 것이 아니라 국가가 책임지고 아이를 길러줄 수 있도록 예산의 지원과 제도의 뒷받침과 그다음에 특히 아이들을 학원에 안 보내도 되도록 전부 학원을 많이 보내잖아요. 그럼 학원비 들지요. 근데 이걸 학교를 바꿔 학교 늘보면 되죠. 학교 폐교가 많고 빈 교실이 많고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도 하려고 하다가 못하고 있는 분 많으니까 이런 분들 전부 뽑아가지고 학교 선생님들 방과 후에 자기 퇴근하고 나면 그 빈 교실이나 그 아이들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엄마가 올 때까지 밤 10시든지 11시든지 뭐 12시든지 그걸 봐드릴 수 있는 그런 선생님을 더 뽑아가지고 하고 아침에 일찍 가는 엄마를 위해서는 아침 일찍부터 봐주는 그 프로그램 하고 이래서 아주 어릴 때부터 한 중학교까지는 학원에 안 보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학원비가 거의 안 들면서도 안전하게 아이를 키울 수 있도록 환경을 이렇게 바꿔주도록 지금 늘봄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조금만 나았겠나. 그래서 늘봄이나 또 그 다음에 보육, 그 다음에 일가정 양립을 위한 휴가, 휴직, 급여 이런 것 좀 해드리고 주택도 우선적으로 공급해드리고 이러면은 좀 안 좋겠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도 이 제도가 안착하기까지는 많은 그 세세한 조정 과정을 거쳐야 된다고. 그래서 복지는 그 수혜를 보시는 분한테 맞춤형으로 돼야 되는데 이게 그냥 공무원식으로 뭐 A, B, C, D 나눠놓고 골라서 입으라 이게 아니라 딱 몸에 맞게 재해가지고 맞춤형으로 해줘야 복지가 그게 제일 좋은 복지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지 맞춤의 전문가가 복지사가 아니냐. 그래서 복지사들이 돈만이 아닌 그런 노하우와 사랑과 전문적인 지식 이런 걸 가지고 맞춤형 복지를 해드려야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길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쉬운 말씀 아니에요. 여러분 들어보시면 저 사람 말 쉽게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저는 하여튼 그래야만 이게 효율적인 복지가 된다고 생각하고 그냥 돈을 뭐 1인당 25만 원 나눠주면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은 옳지 않다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든지 간에 여러분 말씀 듣고 제가 어떻게 지금 우리 무한돌봄이 더 발전해 가야 될지 뭐냐. 지금 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장점, 단점이 뭔지 이런 거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이사님. 네, 감사합니다. 거의 복지 전문가처럼 말씀해 주셔가지고 현장에 일하는 복지사들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무한돌봄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자들이다 보니까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복지를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와 그리고 조금 제안하고 싶으신 사항들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혹시 그런 의견을 조금 들어주실 수 있으실까요?
후보님께서 바쁘시기 때문에 네 저희가 네 그러면 한번 혹시 누가 말씀해 주실 분이 계실까요? 네. 네, 후보자님께서 도지사 재임 시절에 무한돌봄 센터를 좀 마련해 주셔가지고 제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공이 갖고 있는 강점과 그리고 민간이 갖고 있는 강점을 잘 발휘해서 지금 위기에 있고 그리고 긴급한 개입이 필요한 주민들을 위해서 함께 애쓰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2011년부터 지금까지 계속 지원을 하다 보니까 이제 지원되어지는 사업들 안에서 꾸준한 관심과 그리고 지원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거를 좀 많이 이제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많은 국민들을 위한 그런 이제 사회적 안전망이라든가 사회복지에 대한 분야에 관심을 가져주시고 더 많은 정책들을 함께 해주셨으면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체적으로 이거 해달라고. 사회복지사들 지금 공무원 빼고는 연금이나 이게 없잖아요. 연금이 네, 없죠? 네, 연금 없습니다. 네. 공무원 같은 연금 제도가 별로고 개인연금만 국민연금이나 그밖에 없죠. 네, 퇴직연금. 그리고 공무원에 비해서 지금 기본 봉급 수준이 낮죠. 네. 이거 몇 퍼센트 정도 됩니다. 그렇죠? 몇 퍼센트 혹시 아시는 분이 있으신가요? 공무원 수준에 연봉으로 비해서. 따져서 연금 빼고 1년 연봉으로 따져서 같은 노봉에 어느 정도 됩니까? 계산 안 해보면 그럼 이거는 이런 거 개인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은 우리 아까 사회복지협회 회장님 오셨던데 네, 약 80% 정도라고 하십니다. 네. 회장님 여기 계시면 네. 좀 오세요. 여기 네. 의자 가지고 이리 앞에 의자 하나 양보해 드리세요. 의자 하나 그거 있네. 그거 주세요. 그거 앉으세요. 어느 정도 됩니까? 네, 지금 사실 공무원 급여도 초임보험 많지는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저도 일정 기간 공무원을 했기 때문에 10년 정도, 12년 정도. 근데 초봉에는 사실 크게 공무원 임금도 낮은 편이고 저희들도 낮은 편이고. 초임에는 그걸 낮다 이렇게 평균하기 힘든데 점점 이제 이 기간이 길수록 근무 연수가 올라갈수록 차이는 나기 시작하는 거죠. 수당 제도가 저희가 빈약하니까. 네. 저희는 이제 수당이 거의 없으니까. 연봉 차이가 나는 연수가 높아질수록 차이가 더 격차가 벌어집니다. 맞습니다. 예. 초임에는 공무원들도 9급 들어왔을 때 그때 초임은 그렇게 차이는 안 나지만 공무원 급여가 낮고 현실적으로 거기도 신경 써주셔야 할 건 맞고 그렇지만 이제 연도가 올라갈수록 근무 연수가 올라갈수록 민간하고 이제 공무원 차이가 갭이 커지는 거죠. 그걸 그럼 표로 딱 그려놓은 게 없습니까? 네? 표로 딱 비교표로 그려놓은 게 없어요? 그건 통상적으로 이제 이렇게 조회해보면 다 나오는 내용이라서 이미. 나와 있습니까? 네네. 그래서 통상적으로 이제 보면 저희는, 공무원은 수당들이 계속 개입이 돼서 더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급여가 점점 올라갈수록 높아지지만, 연봉이 높아지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수당이 거의 예를 들면 직접 주는 가족수당, 명절수당 외에는 거의 전무한 상태라서 이제 이런 수당 제도가 더 개발이 필요하지 않을까 예상이 듭니다. 그걸 그래도 표를 그래서 공무원이 그러면 수당 합쳐서 얼마면은 여기는 얼마다 이게 대체로 그러죠. 공무원이 100이면 우리는 뭐 처음에 70부터 시작해서 나중에는 뭐 더 떨어진다든지 뭐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지금 당장 뭐 자료를 드리면 나중에 드리겠지만 전체적으로 그 공무원 비율에서 보통 평균치 10년을 봤을 때 거기에 비율 한 80%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80. 네. 그럼 이제 나중에 또 연금도 없고 그죠? 연금은 저희가 일반 공무원 연금이고 퇴직연금은 뭐 다 똑같은 거고 공무원은 공무원연금 제도가 이제 저희하고 지금은 이제 바뀌고 있는 과정에 있지만 공무원들도 저희 거기서 차이가 크죠. 저희는 일반 국민연금 그걸 다 비교를 해가지고 이렇게 딱 제시를 해야지만 일반인들이 한마디로 딱 얼마다 해줘야 이해가 가요. 뭐 표를 보면 된다든지 이렇게 하면은 인식이 잘 안 되는 거죠. 그거는 이제 뭐 한국사회복지협회에서도 계속 제시하는 부분이 있고
저희는 이제 지금까지 뭐 이렇게 그런 자료를 했더라면 마련을 했을 텐데 이제 그런 내용이 아니고 전체적인 오늘 시간은 그런 전체 처우 개선 관련된 저희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주관을 했을 게 훨 낫지 않았을까 생각됩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또요. 네, 뭐 현장에 어려움도 많지만 또 잘 되고 있는 것도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렇게 또 잘하고 있는 것도 좀 후보님께 말씀드리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 혹시 현장에서 일하고 있는 실무자분께서 한 말씀 주실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보노종합사회복지관에서 무한돌봄 담당하고 있는 최효윤 민간사례관리사입니다. 네, 김채령 과장님이시고 저는 이제 최효윤 민간사례관리사입니다. 네, 저는 무한돌봄 담당자로서 저희 무한돌봄 이제 안산 시에 있는 무한돌봄 대상자분들을 만나고 있는데 제가 만나고 있는 대상자분 중에 소년소녀 가장인 대상자분이 계세요. 이제 갑작스럽게 엄마가 돌아가심으로써 두 동생들을 책임지는 21살 이제 언니가 보호자가 된 가정인데 그 가정을 저희 복지관 무한돌봄 팀을 중심으로 해서 뭐 교육청 그리고 안산시 공무원분들 그리고 뭐 정신건강복지센터 이렇게 같이 협력을 해서 그 가정을 만나게 됐고 그 협력 구조를 통해서 그 가정에 뭐 돌봄이나 법률적인 부분들, 주거에 대한 부분들 이렇게 다각적으로 좀 개입을 진행할 수가 있었습니다. 후보님께서 이제 무한돌봄이라는 그 시스템을 잘 만들어 주셔서 저희가 좀 협력 구조를 통해서 그 가정에 큰 도움을 줄 수 있었고 그 가정이 지금 좀 시 안에서 안정적으로 생활할 수 있었다는 말씀 이제 드리고 싶었고 네,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한 거 말고 좀 문제되는 것도 한번 말씀 주세요. 그럼 후보자님께서 오늘 여기를 못 나가실 수도 있어가지고 네. 혹시 뭐 또 다른 부분 있을까요? 장애인 복지관의 윤란 네, 부장님 계십니다. 아까 하셨고 그렇습니다. 우리 신가연 사회복지사님은 장애인 복지가 힘들잖아요. 네, 안산시 장애인복지관에서 장애인 무한돌봄 네트워크 팀 담당하고 있는 신가현 민간사례관리사입니다. 저희는 안산시 내에서 장애인분들 대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네, 장애인분들을 저희가 대상으로 하다 보니 사실 조금 더 많은 유관기관들과 저희는 협력을 하고 있는 구조입니다. 그래도 덕분에 후보자님 덕분에 저희는 조금 더 편안하게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장애인들을 만나 뵈면은 장애인들이 이제 굉장히 이 복지사들에 대해서 요구하는 것도 상당히 거칠 수도 있고 또 뭐 요구가 너무 무리해서 현실하고 안 맞을 수도 있고 요즘 그런 것도 보도도 많이 되잖아요. 저도 또 장애인들도 많이 만나는데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괜찮아요? 두 분 다 큰 문제 없습니까? 네, 최종층 돌봄을 이제 24시간 돌봄이라던가 그룹 1대1 돌봄이라던가 개별 1대1 돌봄과 같이 아까 이제 후보님 말씀하신 성인발달장애 당사자분들 중에서 조금 행동이 어렵거나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지원 체계가 조금씩 마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이전과 비교해서는 그래도 이제 지원하는 지원자 입장에서도 또 지원을 서비스를 받는 당사자분 입장에서도 조금씩 안정화되어 가고 있지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혹시나 발생하게 되는 그런 어려운 상황이 발생했을 때 이제 그 사회복지사가 다치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그 안전을 위해서 했던 행동이 또 이제 고소고발로 이어지는 그런 부분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랬을 때에 좀 사회복지사 협회 차원에서라던가 아니면은 또 복지협회 차원에서 그 부분을 어떻게 함께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좀 같이 최근에 많이 논의되어지고 있고 그에 대한 좀 이제 지원 체계가 더 조금 마련되어져야겠다라는 생각을 현장에서 갖고 있습니다. 뭐 굉장히 힘드실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우리 전부 한 말씀씩 돌아가면서 하시죠. 우리 그 다음에. 네, 안녕하세요. 저는 초지 무한돌봄 네트워크팀 담당하고 있는 초지 종합사회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김의빈 민간사례관리사라고 합니다. 네. 네.
아무래도 무한돌봄 네트워크 사업을 하다 보면은 조금 더 위기도가 있고 좀 복합적인 그런 욕구를 가지신 분들을 만나고 있어서 솔직히 뭐 안 힘들다라고 하면은 사실 거짓말인 것 같고요. 하지만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사실 저희 또 기관 안에서 또 이제 슈퍼바이저 분들하고 이렇게 직접적으로 슈퍼비전을 받고 있고 또 5개 기관 민간 사례관리사 한 달에 1회 이상씩 그 민간 사례관리사 네트워크 회의를 통해서 서로 정보라든지 이런 걸 공유하고 있고요. 또 공공기관이나 또 동에서도 함께 이런 협력관계를 구축하고 있어서 조금은 힘들고 어려운 과정 속에 있지만 그래도 이 안산시의 지역사회 발전을 위해서 많이 노력하고 있어서 참 감사하고 좋은 것 같습니다. 네, 다만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은 아무래도 조금 사회복지사가 받는 그 급여가 조금 다른 직종에 비해 조금 적다 보니까 이제 뭐 결혼을 준비한다든지 이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경제적으로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희는 기본급이 정해져 있다 보기 때문에 조금이라도 저희의 처우가 개선되면은 조금 더 이런 복지 일을 하는데 조금 더 활력과 에너지가 들어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좋은 말씀. 그런데 우리 그러면 김에리아 팀장님이 책임을 지시나? 우리 김우빈 복지사는 위에 이제 김에리아 팀장님이 슈퍼바이저. 그러니까 슈퍼바이저께서도 힘이 그러면 슈퍼바이저님 밑에서는 사회복지사가 몇 분 계세요? 네, 저희는 5명이 다섯 명 한 계세요? 팀입니다. 네. 5명? 그럼 본인 제외하고 4분이 계시네. 예. 그리고 어떻게 슈퍼바이저는 조금 월급이나 처우가 좀 낮습니까? 저 개인적으로는 만족하지만 그래도 또 높으면은 저희 아이들한테 더 쓸 수 있으니까요. 높으면 높을수록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무한돌봄 네트워크 서비스도 하고 있는데 또 2분은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라는 보건복지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가 같은 일선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저희 후보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희도 처우가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이지만 저희보다 더 열악하게 전담 사회복지사들은 받으면서 복리후생 같은 것도 별로 없이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전담 사회복지사들을 조금 더 생각해서 챙겨주신다면 조금 더 감사할 것 같고요. 현장 이야기 들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거기에 있는 일선의 전담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은 저희도 수당이 별로 없다고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분들은 명절 수당이나 그런 것들도 전혀 조금밖에 못 받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사무실에서 같은 업무나 그렇게 하고 있는데 좀 처우가 다르다 보니까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그거는 그러니까 사회복지사 협회에서 안 하세요? 네, 이거 좀 보충 설명드리면 지금 맞춤돌봄어가 일자리 사업이 이제 국가 사업으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보건복지부에서. 근데 그 사업들이 내려올 때 사업단으로 저희는 받아들이는 건데 사업단으로 내려오면 이분들은 계약직이에요. 그리고 처우가 생활임금 정도.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수당이 거의 없어요. 근데 나중에 추가로 남는 예산 갖고 조금씩 이렇게 연말 때쯤 돼서 이렇게 배분하긴 하지만 이분들의 이제 국가 사업으로 내려오는데 복지관에 똑같이 근무하고 있는데 이분들은 생활임금 여기 저희는 그나마 그래도 호봉제를 채택해서 호봉제를 받고 있는데 국가 사업으로 시행할 사업에 대해서는 현장과 똑같이 사회복지사들이 급여가 처우가 같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바람을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하여튼 뭐 참 어렵다. 또 그 다음에 쭉 한 말씀씩 하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안산에서 일하고 있는 보국종합사회복지관 이은주 과장이라고 합니다. 네, 부곡복지관이고요. 대선 후보님 도지사 하실 때 뵙고 오랜만에 뵈서 너무 경기도에서 일할 때 계속 뵀거든요. 근데 아직까지 현장에서 이제 일을 하고 있는데 사회복지 업무를 하고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급여도 굉장히 적지만 위기 상황에서 좀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많습니다. 정신과적으로 어려움을 이용자를 만나거나 그리고 이제 보시다시피 여직원들이 대부분 많은데 여직원들이 이제 혼자 가정 방문을 가야 되거나 이런 경우들도 있어서 사회복지사들의 안전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봐주셨으면 하는 바람도 있고 지금 와 계시는 사회복지 기관들이 전국에 굉장히 많은데 굉장히 오래됐어요 건물들인데
저희가 인건비만 받다 보니까 이런 시설에 대한 노후화되어 있는 기능 보강이나 이런 것들이 다 지자체들에게 맡겨져 있다 보니까 저희 뭐 사무용품 하나, 뭐 에어컨 하나, 좀 기자재나 이런 건물에 맞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바쁘시겠지만 그런 쪽도 한번 둘러봐 주시면 너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아, 왜 제일 솔직한 말씀 해주세요. 또 그 다음에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따뜻한 이웃 초지복지관 이승효 사회복사입니다. 네, 우선은 앞에 분들께서 또 많이 좋은 이야기 해주셔가지고 저도 그냥 간단하게 제가 겪는 이야기 관련해서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사회복지사 처우가 열악한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왜냐면은 저도 제 나이 또래 같은 친구들하고 똑같은 시기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사적인 자리에서 연봉 조금 이야기를 해보면은 분명히 저 친구는 나보다도 늦게 정말 취업한 친구인데 나보다도 연봉을 더 높게 받네라고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는 사실은 허탈한 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위해서 또 생각을 하면은 사회복지사들의 소진 예방을 위해서라도 조금 처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부분도 많이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예. 네, 후보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초지복지관의 한승균 사회복지사입니다. 네, 저는 아마 이 또래에 비슷한 것 같습니다. 다 앞에서 다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아마 제 또래 때는 아마 이제 연애도 하고 결혼도 준비하고 그러다 보면 약간 임금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처우 개선도 비슷하게 저도 거기에 많이 공감을 하는데요. 일단 저도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친구들끼리 만나면 솔직히 얘기해서 연봉을 얘기하면 저보다 진짜로 뭐 늦게 취업한 친구가 여기 복지관 과장님 월급을 받는 친구들도 있거든요. 그만큼 저희가 아무리 호봉제에다가 최저임금을 따라가고 계속 임금이 상승되고 있다고 해도 그 폭이 너무 좁다 보니까 저희가 뭐 야근 수당에 이런 것들이 뭐 시마다 별도로 다 다르지만 안산시는 제가 알기로 10시간으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공무원 같은 경우에는 영배수로 그냥 40시간까지 뭐 인정이 되는 시도 있고 그런데 저희도 만약에 그게 가능하다면 뭐 최저 뭐 기본 호봉 이런 것들의 급여가 변동이 될 수 없다면 그런 조금 열정 있는 사회복지사들이 더 오래 일하고 더 그 열정에 맞춰서 야간 근무를 하는 거에 있어서 그 야간 근무 수당을 만약에 공무원처럼 그렇게 좀 폭넓게 해주신다거나 아니면 야간 근무를 할 경우에 뭐 석식비를 이렇게 지원을 해준다거나 그 정도만 전 현실적으로 반영이 된다고 한다면 저희가 뭐 밤늦게까지 일을 할 때도 조금 더 의미 있게 의미는 물론 있지만 더 의지를 더 활활 태울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무원도 그렇게 잘 안 줘요. 아, 그런가요? 공무원 또 야간 근무한다 출퇴근한다 잘 안 해주거든요. 근데 공무원은 노조도 많이 있고 사회복지사는 내가 우리 협회가 이제 우리 협회장님이 좀 열심히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볼 때는 이제 복지사들이 그 한 분 한 분 하시기 어렵잖아요. 그 사회복지협회에서 계속 그걸 가지고 예를 들면 시나 또 도나 중앙정부 국회의원들, 도의원, 시의원들한테 계속 이야기를 하셔야 돼요. 많이 하고 계시겠지만 그 딱딱이 표를 만들어서 제가 올 때도 저 같으면 여기 건의서를 딱 내놔야 돼요. 이거 가져가서 요거 반영해 주시오. 그러면 찍어주고 안 하면 안 찍어줍니다. 이렇게 딱 나가야 돼요. 딴 데는 다 그렇게 하거든. 어린이집이나 다 그렇게 하거든요. 근데 이 사회복지사는 너무너무 착해. 그 제가 축사할 때 천사 같다 그러면 그런 소리 듣기도 싫대요. 천사 배고파 죽을 천사. 그래서 여러분 그 요구를 이야기해 주셔야 돼요. 또 우리 쪽 말씀 한 말씀. 네, 후보님 저희가 또 다음 일정이 있으셔가지고 한 말씀 듣고. 네, 그렇지 한 말씀. 이하 동문이라고 하시죠. 자 그래도 한 말씀 하시오. 없는 분은 그냥 넘어가고 한 말씀 하시오. 네, 전 따뜻한 이웃 초지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이은정 사회복지사입니다. 앞서 말하신 것과 다 동의하고요. 또 저희가 이제 지역복지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만큼 지역복지관에는 아동, 성인, 어르신 많은 분들이 이용을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한테도 많은 혜택이 있을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복지관에 대한 관심도 많이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예, 또요. 저도 다 앞에서 같은 내용이라서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하신 말씀 없으면 노래도 한 곡 하시고. 없으면 그 다음에 또. 네, 저도 앞에서 다 얘기하셔서 네, 조금 더 사회복지사가 전문성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또 안전한 네, 일터가 될 수 있도록 네, 힘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자, 사회복지사 주임 과장, 주임 팀장, 과장, 부장, 관장 이래요. 직급이 그렇게 됩니다. 네, 하면서. 안전하고 행복한 마을을 만드는 부곡종합사회복지관의 김지선 부장입니다. 예, 이렇게 현장의 사회복지사의 목소리를 들으러 와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아까 이제 후보자님께서 말씀하신 사회복지는 사람이랑 같이 하는 부분이잖아요. 근데 이제 이런 처우 개선도 되게 중요하지만 현장에선 실질적으로 이렇게 건물은 크지만 일을 하는 사회복지사가 한 12명, 13명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좀 가능하시면 좀 더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사회복지 인력 증원을 좀 더 현장에 투입을 해주시면 정말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선부종합사회복지관 이예나 사회복지사입니다. 선부종합사회복지관입니다. 네, 저희는 그 팀에서 무한돌봄을 아무래도 담당을 하고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조금 말씀을 드리자면 좀 위기도가 높고 집중적으로 사례 개입이 필요한 사례들은 이제 무한돌봄 통해서 사례 개입을 하는 게 좀 신속하고 정확해서 좀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좀 긍정적인 부분이라고 좀 강점이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었고, 다만 아무래도 앞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재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저희가 이전에도 사업비가 이제 이전과 현재와 크게 다르지 않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좀 사업을 좀 확대해서 좀 발전시키려면 조금 사업비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좀 확대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래도 오늘 이렇게 말씀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우리 회장님부터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지금 이제 잘 아시겠지만 여기는 제 복지관이잖아요. 장애인복지관, 종합복지관. 여기 노인복지관이 없어요. 근데 이게 삼종복지라 통상 말씀드리는데 이게 다 지자체 사업으로 위양되다 보니까 국가가 지원하는 게 거의 없어요. 또 공의하는 말이 뭐 시설 지원이라든가 처우 개선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지자체로 맡겨놓다 보니까 보건복지부 지침은 공고사항이고 또 이게 지자체 맡기다 보니까 지자체 재정 영역 환경에 따라서 많이 자주지되는 것 같아요. 저기 도시마다 이런 부분들을 좀 국가가 좀 더 긴밀히 생각하셔서 제 많은 역할을 하고 있는 이제 삼종복지관에 좀 더 관심 가졌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고, 나머지 법인 지원 시설 이런 부분들은 드린 말씀이 많은데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거는 이제 여기는 복지관 위주로 왔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오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네, 긴 시간 함께해 주신 후보님 감사드리고 마무리 말씀 있으시면 짧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뵈니까 또 말씀을 잘 들었고요. 앞으로 제가 모든 권한이 저는 현장에 많이 내려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또 특히 복지 부분은 굉장히 지금 어려운 조건에서 복지사들이 자기를 희생하면서 많은 어려운 분들을 돌보고 있는데, 이것이 이제 우리 국가의 책임, 또 자치단체의 책임, 또 가족의 책임, 이런 부분을 여러분이 다 맡아가지고 계시는데, 하여튼 여러분 노고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 그 일하시는 분들이 너무 번아웃돼서 일 못할 정도가 아니라 유지가 될 수 있도록, 보람을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처우 개선 여러 가지 일을 제가 신경을 더 쓸 것을 약속을 드리고, 사회에 악을 쓰고, 뭐 예를 들면 현대기아자동차 노조 같은 경우는 연봉이 지금 1억 한 5천 가까이 됩니다. 그런데 계속 파업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 거기 비하면 좀 허탈할 겁니다. 사람을 돌보는 일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일이고 사람을 탈진하게 만드는 그런 일인데, 거기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 제대로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도 계속 이렇게
복지사 협회를 통하든지 뭐 어떤 형식이든지 간에 말씀을 해 주셔야 돼요. 울어야 젖을 준다. 아시죠? 여기 애 키워본 엄마들 몇 분 계실 것 같은데 울어야 젖을 주잖아요. 뭐 가만히 있으면 아 얘는 착해가지고 저들 안 줘도 되는가 보다 이러거든요. 그렇죠? 어머니신가? 아무래도 안 울면은 뭐 얘는 괜찮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죠? 실제로 그렇잖아요. 애 키워본 분은 다 알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는 울어야 돼요. 하루 종일 울으라는 게 아니지만 적절하게 울지 않으면은 그 몰라요. 이 엄마가 얘는 잘 지내나 보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그거를 간단하게 글을 몇 줄이라도 써가지고 계속 그 뜻을 밝혀주셔야 정책하는 사람들이 압니다. 저는 하여튼 계속 그 말씀을 듣기로 약속을 드리고 여러분들 지금 무한돌봄의 이 훌륭한 발전을 위해서 애써주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제가 알기로는 무한돌봄이 세계적으로 가장 발전한 최고 수준의 돌봄 시스템으로 저는 자부하고 있어요. 그래서 돈이 이제 부족한 점이 있지만 이 시스템 자체가 민관이 협력하고 또 상당히 유연하게 그 맞춤형 복지를 해나가는 그런 쪽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바라고 여러분들께서 또 나중에 의견을 더 제가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네. 긴 시간 참여해주신 분들 감사드리고요. 우리 후보자님과 단체 사진 한번 찍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가운데로 모여주시면 다 같이 찍도록 하겠습니다. 관장님 앞으로 빨리 와주세요. 네, 하나 둘 셋 하면 찍겠습니다. 손을